밀려가는 왕천이. 왕천이는 이제 힘과 묶고 있는 성을 향해서 이제 밤길을 재촉합니다. 이 왕천이의 머릿속에는 이제껏 희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주군인 희모에게 너무 쉽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버리면 자칫 너무 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왕천은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천이 희모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왕천도 희모의 집에 뭐 자주 드나드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요즘은 그렇게 자주 드나들지 못했어요. 왕천이 자신도 여러가지 업무로 바빴고 희모 또한 잡다한 분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때가 되면 이제 큰 뜻을 펼치고는 둘이 동의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 즉사 이 밤에 어쩐 일이고 하고 희모가 왕천이한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왕천이 이 죽은 이 밤에 긴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왕천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모가 허허허 그 누구 편일이언가 일단 그리 앉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차를 따라 주죠. 그러면서 희모가 왜 책사 무슨 일이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은 뭐 길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천이가 네 죽은 지금 하나라하고 동나라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모가 왜? 금시초문인데?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창이가 예, 그러실 겁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그 소식을 비밀리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힘과 묻죠. 예, 죽은 그것 때문에 실은 이 밤에 찾아뵙게 된 것이었어요. 하고 왕찬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단 말인가? 하고 신우가 다시 되물었어. 그러니까 왕찬이가 예, 관련이 있습니다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자 생활해보거라 하고 신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찬이가 예, 죽은 말씀이 앱되오나 지금 명나라와 하나라 간의 전쟁이 난 원인은 명나라의 대왕 강공이가 자신의 아들 둘째 간무에게 시집을 올 며느리가 화장공의 둘째 딸이 였었죠. 그런데 오는 도중에 이 영충대로 며느리를 불러들여서 거기서 강공이가 며느리를 자신의 마누라로 삼아버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그런 개를 줄리 하고 신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책사 왕찬이가 죽어 그렇게 화내실 일도 아닙니다. 적의 어지러움은 그 이익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신우가 그렇지 그거야. 하하하. 그래서 책상에 어떤 계책을 갖고 있는 게냐 하고 신우가 물어요. 이 왕찬이가 예, 지금 명나라에서 우리한테 구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청에 응하면은 기껏 얻는 이익은 성 5개밖에 얻지 못할 겁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하니까 왕찬이가 그러나 이번에 동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라가 동나라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하고 신우가 묻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라에서는 총독을 내세워서 거기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위장된 군사 3만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조련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양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다. 허장공이 만들어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주군, 하고 왕찬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희모는 머리가 그냥 맑아지는 거예요. 어때까지? 어떻게 해서 자기의 형님 시골이의 그 정권을 엎어뜨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없었단 말이죠. 여태까지 그냥 여기 감시 저기 감시해서 그거 조금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 와서 감시를 되는 품에 병사를 뭐 양병을 해서 뭐 규모를 갖추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3마일 군사를 지휘할 장수는 바로 병나라의 대장군이었던 기린이를 시키면 틀림없이 거사를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군. 꼭 희우를 설득을 합니다. 이 희우가 그래 좋은 얘기야 당장 그렇게 해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민에 빠진 대장군 기룡이. 대장군 기룡이는 이제 이 13만 대군을 통솔하는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 우군에 있는 옹현이 부대가 뭐 그냥 뭐 이름만 우군이지 뭐 옹현이가 뭐 병사를 지휘한 경험이 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장군이 나의 병사들까지 지휘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보조만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옹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병사야 뭐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기룡이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감금이 이 구축해 놓은 이 성벽이 의외로 이제 견고한 거예요. 뭐 1차 이제 해자로 이제 방어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책을 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성벽을 아주 보강을 또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기룡이가 이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산으로 가갖고 이 뭐 20-30km 정도 되는 이 돌들을 이제 해갖고 이제 이 운반을 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 중에 그러니까 한 3만 정도를 이 석산에 가서 이제 돌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각자 하나씩 이렇게 이제 이
이게 이 바람에 이걸 걸러진다고 그러죠. 이제 이 새끼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을 하나씩 그 20-30kg짜리 이제 그 돌들을 하나씩 이제 이제 등어리에 이제 짊어지고서 이제 이 감금의 그 성 앞에 이게 돌 무더기를 이렇게 이제 쌓아놓게 돼요. 근데 이 석산에 가서 돌을 캔다는 게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그 작업이에요. 왜냐면 이 시대에는 그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정하고 도끼 지금 보면 이제 오한마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석산을 깨트려서 이걸 잘게 쪼개는 거예요. 20-30kg짜리의 돌멩이로. 그래야 이제 이게 이 투석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날아가는 그런 그 효율이 가장 좋게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석산에 가서 돌을 채취를 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짊어지고 이제 병사들이 날라와요. 그리고 나서 또 이 강가로 가가지고 이 강가에 이제 이 양 옆에 이제 이 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굴러와서 이렇게 쌓이게 되죠. 강에 나가보면 또 이 강들의 그 가에 이 쌓여있는 그 돌들을 이렇게 채취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차 같은 거, 이 마차에 실어가지고 흥부다가 석산에서 가져온 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 무더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이게 돌 무더기를 만드는 이유는 이게 오늘날 이게 포탄이 되는 거예요. 포탄. 이게 150mm 포탄이 있고, 105mm 포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포탄이 돼서 적진으로 날아가서 적의 성벽을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강가에 있는 돌과 석산에서 채취를 해오는 돌들을 이렇게 무더기씩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 중대 단위별로 돌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0-300명이 이제 한 조가 돼가지고 돌 무더기를 만들고 또 200-300명이 또 한 조가 돼가지고 돌 무더기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무더기를 성 주변을 따라서 둥그렇게 이걸 원을 만들었어요. 돌 무더기를. 그 다음에 또 만드는 게 뭐냐면은 또 그 병사들은 투석기를 만들 그 나무 재료들을 이제 상당히 견고한 재료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투석기에 사용할 그 나무들은. 그래서 이 산속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이걸 다듬어서 물에 띄워서 이 하류로 이걸 이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강 어귀에서 이걸 건져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이 각각 육줄 끌어내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 일부의 영상은 또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전군 기둥이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성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인간이 견고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사각다리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격의 성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
투석기를 사용을 해서 성을 부수고 그 안에 진입을 이제 시도해야 된다는 그런 그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이 콩나물을 이제 전부 운반을 해서 이 폭으로 이제 전부 끌어내서 실어 내오죠. 그래서 준비가 거의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 이제 이 투석기를 만든 그 고안해낸 이 장군이 이제 석출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석출이는 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 장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그 본시가 그 이제 서자 출신이었어요. 서자. 그러니까 서자라고 하면 이제 그 누구의 그 본처가 아닌 두 번째의 처의 이 자식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천재적인 이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뒤늦게 이 대장군 기름이 눈에 들어서 장군으로 기용이 돼가지고 그 임무가 이제 하달이 된 거였어요. 투석기를 만들라는 임무가. 그래서 고안해서 만들어낸 그 석출이의 투석기가 이제 비로소 빛을 보게 되는 곳이었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